자, 이제 농지법의 마지막 파트에 이용 보전과 있겠죠. 그래서 농지 이용 보전. 우리가 앞에 이제 소유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이용 보전도 거기에 못지않게 나오니까 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보면 두 문제니까 어느 파트에 나올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농지의 이용을 갖다 보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를 갖다 이용하는 계획, 농지 이용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이란 건 우리가 봤을 때 시 자치구의 관할구의 3,000제곱미터 이상 시 자치구. 그러나 다만 우리가 3,000만 제곱미터 이하인 시 자치구 구청장 이런 경우는 그 일정한 경우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군수는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의무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상 지역에서 본다면. 그러나 령에서는 바로 뭐가 없냐면 군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립을 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공청회 개최는 구분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는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14일 이상 가서 14일 전까지 미리 1회 이상 알려주도록 되어 있겠죠. 그 다음 구분 개최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공청회 개최 전에 전자문서로서.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출될 의견 요지가 비슷한 내용일 것일 때는 일괄해서 공청회를 갖다가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의견할 진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농지 이용 계획의 내용에는 농지 지대별, 일대 땅이죠. 지대별 또 용도별 이용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농지 효율적 이용과 농업 경영 개선에 위한 경영 규모 확대 계획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심의를 거쳐서 승인 받습니다.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시도한테 승인 받고 일반한테 열람시킨다. 그래서 농지 이용 계획은 공청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심의 받아서 승인하고 고시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하도록 투자 지원을 해준다. 누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에 따른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 투자하고 지원해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농지 증진 사업인데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인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고 농업중앙회도 할 수 있겠고 결국 농어촌공사도 할 수 있겠고 뭐 농업협동조합 법인이 할 수 있다. 뭐 중앙회란 말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농업협동조합 또 여번협동조합 또 여번초협동조합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또 일반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10인 또는 10인 이상 단체 이런 경우에서 각각 증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는요.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두 번째가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 세 번째가 위탁 경영 촉진 사업. 다음 네 번째가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진사업 요건을 위해서 목적의 농지를 이용할 것, 또 그 집단에 기여할 것, 또 농업 경영에 대한 비용 절감 등에 대한 기업 경영 효율할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사업 증진 계획 같은 거 당연히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리 경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대리 경작. 자, 대리 경작 지정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서 어디에 대해서
유휴 농지에 대해서 가서 이 유휴 농지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 가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의 것을 갖다 통해서 이걸 가지고 1차 지정자, 2차 지정자한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정할 때는 미리 예고하고 그 다음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고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정 때 하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면 우선 지정권자 농업이나 농업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농지처분 통지받고 그 처분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또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그 처분 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또 징역형을 받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런 사람은 줘봤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한테 농업이나 농업법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한 주한, 징역형 선고유예 받고 유예기한 주한 중에 있는 사람, 벌금형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 줘봤자 효율적으로 농업경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나가서 2차적으로면 누구한테 줄 수 있냐? 여기는 인근에 있는 농업법이나 농업이나 농업법인이고 2차적으로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한테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지정 절차는 미리 예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고하면 우리가 왔을 때 이의 신청 하도록 돼 있죠. 며칠 내? 10일 내. 그러면 17일 내 결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리경자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사용료. 사용료는 또 대리경자 기간이 있겠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한 3년을 갖다 기점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얼마를 보면 정함이 없는 한, 정하지 없는 한 3년. 정함이 없다. 그럼 3년이다 볼 수 있어요. 사용료는 수확량을 갖다가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에 주는 겁니다. 다만 지정했다가 해지할 수 있죠. 해지는 중도 해지가 있겠고 만료 해지가 있습니다. 자, 중도 해지라는 건 지정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해야 되겠고, 만료 해지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나 농사 짓겠소 하면 가서 스스로 끝나기 3개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 전까지. 그러면 지정할 걸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정을 갖다가 중지시키겠다. 그러면 가서 신청한 날부터 신청에 따른 1개월 내 가서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양의 개량, 보전 및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짜투리 땅에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이제 농지 임대차 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그렇죠. 임대차나 사용대차. 자, 원래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차, 사용대차 해야 될까 하지 말할까?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알 수 있어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이걸 공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예외적인 것은 바로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또 상속에 의한 경우. 포괄적 유증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 담보농지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 저당권자 포함하고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주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 또 어떤 경우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했다든가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지를 취득했다든가 공유수면 매립에서 매립 농지를 취득했다든가 토지 수용에 의해서 취득했다든가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의 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든가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해서 취득했다. 그럴 경우는 결국 이런 경우는
임대 사용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냐 질병, 징집, 취약, 선거 있죠. 이런 것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뭐냐 부상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보호감호소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중이다 이렇게 했죠. 다음 60세 이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5년 초과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 사용되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농지 소유 규정에 의한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상속에 의한다든가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서 그가 소유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 임대 사용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 임대하거나 사용된다. 자,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에 임대 사용된다. 역시 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임대차, 사용대차를 갖다 하겠다. 그럼 임대차 한다. 그러면 서면 방식이 원칙이죠. 서면 방식. 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가능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 가서 그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임차인이 농지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 구, 업, 면장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인도받아. 그러면 다음날, 자, 어떤 날? 다음날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임대차 기간은 이모작을 빼놓고 몇 번작 빼놓고 이모작을 빼놓고 자 우리가 이모작 있잖아요. 이모작을 빼놓고서는 정한 개념에서 일정한 경우에 3년 이상 정하지 아니었거나 또는 3년보다 짧게 3년으로 약정하는 보고 다만 임대인이 우리가 봤을 때 질병, 징집 등 대통령을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다 정할 수 있게끔 되겠고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꼭 해봅시다. 자, 그것이 여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형태 있는 것, 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서로 간에 여기 계약기간, 임대료 이런 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관할 소재를 관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은 지체 없이 가서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시합니다. 그럼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까지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되는데 위원장은 다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이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견 청취하고 조정안을 갖다가 권고합니다. 자, 2일 이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 제시하고 2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수락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수락한 때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체결하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않은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임대차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지위를 갖다가 승계한 양수인이 있다. 그럼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 보는 것이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2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3년이라 했죠.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을 약정되면 본다. 그래야 되겠죠. 1번 틀렸네요. 농지법을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본다. 자,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수준에 관한 시구 운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래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농지의 뭐에 대한 사항이 나오냐? 보전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구나. 농지 뭐가 나온다? 보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 보전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어떤 형태를 제가 두 가지 형태라고 하느냐? 농지를 보전한다. 그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이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눠진다. 그 여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 용수원, 수질, 이런 거, 농업환경, 용수원, 수질, 농업환경 이런 걸 갖다가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걸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농업보호구역이다. 다음 여기 있는 진흥구역은 결국 우리가 농지조성이라든가 농지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시행주의 시행이 끝나서 집단화되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상지역은 여기는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인데 녹지지역에서 서울특별시의 녹지는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지정 절차는 가서 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치고 누가? 지정권자가 누구죠? 지정권자는 자, 잘 아시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치고 가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치고 여기에서 지정해서 승인을 갖다가 신청합니다. 승인은 누구한테 신청하나? 농림축산식품장에 신청해요. 그럼 승인해주기에 앞서 가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토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국토장관은 두 가지 경우에 해주는 거죠. 거기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이 포함될 경우에 가서 해준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 받았어요. 그럼 지정됐죠. 그럼 고시랍니다. 자, 지정고시. 그럼 고시라고 이 내용을 통보하고 열람시키게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18회 기출문제를 보면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맞죠? 효율적 이용 보존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맞죠? 그래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1번은 왜 틀렸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사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장관.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2번 맞고 3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자 알겠죠? 용수원, 수질, 농업환경 이걸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 또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기획법에서 녹지지역, 특별시의 녹지는 재관리지역, 농지지역, 자연환경법에 되겠죠. 자, 시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다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하지 말할 것. 자, 농사짓는 거 외에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우리가 왔을 때 일정한 농업국 주문하지도 마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농업생산 그 다음 농업국 주문하지도 마 그럽니다. 자, 이게 뭐냐? 농산물 생산시설, 어린이 놀이터, 국방, 주택, 문화재, 하천, 지하 자원의 발굴, 도로, 그다음에 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보호구역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가서 그 소득증대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여건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지 말는데 이미 행한 것이다. 갈수록 행위가 강화되는데요.
진흥지역이 지정될 경우에 미리 행위를 착공착수했다. 개항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걸친 경우가 합니다. 걸친 경우가 있을 거죠. 그러면 안에 걸 기점으로 해요. 안에 걸 기점으로 해서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여기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 따라가고 330 하면 그 다음에 보호구역과 바깥이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바깥의 걸 따라가도록 돼 있다. 그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행위제한을 받죠. 그럼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과 더불어서 농지법도 두 가지, 국토계획법도 두 가지. 자,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객시설 부지로서 10년간 미집행된 지목이 되면 매수 청구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못하면 매수 청구했잖아요. 그럼 또 여기는 농지법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그럼 처분 명령을 내렸죠. 처분 의무가 있죠. 처분 명령이 있죠. 그럼 그럴 때 가서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겠고 농어촌공사한테. 여기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 앞에서의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든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가서 경자유전이 앉아가 갖고 있다. 그럼 처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 청구를 요구한다 했죠. 거기는 공시가 원칙이지만 여기는 내가 갖고 있던 땅을 갖다가 팔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행위자라니까 감정상했죠.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이란 말을 쓰겠죠. 농지 전용이란 것은 뭐가 있냐? 우리가 농작물의 경작, 단연성 식물의 생산지 경작지로 이용하지 않는 걸 농지 전용이라 하죠. 그래서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 일정 규모 이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한다. 자, 어떤 경우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다. 어디다 농지에다가 건축법상 건축. 그러면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목 안 따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적 계획관리적인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다. 그러면 이미 거기 협의에서 제외된 농지. 그럼 전용할 때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농지 전용 신고했다. 신고했기 때문에 허가받을 일이 없죠. 그 다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을 개간한 농지를 살림을 했다. 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가 임야입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 적용받는데 여기다가 화전을 만들었다 했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뭐 했어? 사방사업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 살림으로 들어가죠. 화전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예전 살림으로 다 복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한 경우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 시도자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다르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다음 그냥 줄여쓸게 농장,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반적으로 안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알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고 자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도한테 주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3만이면 이상서부터는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밖의 경우는 3만에서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하냐? 자,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럼 3만에서 20만 제곱미터 미만. 그럼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결국 누구한테 있느냐?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그 자체 것이다. 위임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여기 있는 허가권자한테 가서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 제출합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심사를 해가지고 10일 내 가서 시도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시도자는 또다시 심사해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왜? 원래 허가는 농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임한 경우 자체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금지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지를 갖다가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농지의 전용 신고가 있어요. 자, 전용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겠죠, 여러분들?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 나가서 농림축산업에 대한 시설, 앞서 얘기했죠. 개량시설, 농축산물 시설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왜, 그거는 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무슨 뜻이냐? 축사 짓는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에는 공동 생활편의시설, 그 다음 양어장, 양식장. 그 다음 농지전용 협의는 누가 하느냐? 주무장관과 지방자치단장이 농림축산식품장관 미리 하는 거죠. 그 다음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타용도 일시사용은 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용이 아니다는 것은 바로 시장건축청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축산물 시설로서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여러분들 도시군객시설 같은 경우 중에서 도시철도를 놓겠다. 농지를 갖다 일시 사용하는 것 볼 수 있잖아요. 사업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대통령한 토석, 광물의 채취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일시 사용은 협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협의하느냐?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렇지 않고는 시장군 구청장한테 뭐를 갖다 볼 수 있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조건부로 협의해 주는 것도 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정되는 것이 있죠. 일시 사용 기간이죠. 허가나 협의받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한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산물과 간이 처리시설을 갖다 했다. 7년 할 수 있어요. 단 연장한다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7 플러스 5, 12년 할 수 있다.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목적 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업기간 내고 연장도 사업기간 내 연장할 수 있어요.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언제 끝날 때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앞에 있는 것과 달리 이 간이 농축산물 시설이라든가 주목적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5년, 연장기간 3년, 도합 8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나의 이제 전용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우량 농지 보존이 필요하다. 전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전용하게 되면 일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든가 또 농업용 시설 같은 걸 개량시설 폐지한다든가 이런 건 해줘서는 안 됩니다. 또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돼서 인근 농지 개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전용 목적이니까 자금 조달이 불명확하더라. 또 목적 실현에 대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더라. 뭔가 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제한한다. 다만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느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받았다. 이런 경우 취소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거짓 깃다 부정한 방법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했다. 역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주성 시설 설치 또 농지 전용 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1년 공사를 중단했다.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허가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예전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전용한다면 돈만 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농지 보전 부담금.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육지에 있는 농지를 갖다 만약에 그래서 다른 걸 전용했다라면 간척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걸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이란 말이야.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납부 대상자가 6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대상이 아닌 자.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 자, 국가지단체 공유 목적. 면제가 아닙니다. 감면입니다. 100% 감면이야.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 감면입니다. 또 우리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한 경우 있잖아요. 농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인 주택, 농축산용 시설, 농산물 유통가공, 어린이부터 마을에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시설, 양어장, 양시장 같은 것도 연구시설 이런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시면 되겠어요.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 회관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회관을 한다. 그럼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정지 조치 명령을 했다. 취소한다. 오케이.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다음, 농지를 타용도 일시 사용했다. 그러면 복구비를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해당 농지에 대한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업을 설치한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일시 사용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래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용도 변경 승인이라는 거죠. 자, 무슨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협의나 신고한 농지를 농지 전용 목적이 사용하지 않고, 알겠죠? 사용된 토지를 갖다 또는 토지를 준공 검사 필증 교부한 날부터 등재한 날부터 5년 이내 다른 목적을 쓰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수지 옆에 유지 옆에 일반 음식 차리면 좋잖아요. 매운탕집. 그러면 그걸 차리면 곧바로 농지를 전용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농가주택으로 신고해놓고 나중에 곧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농가주택에서 일반 음식으로 다 전용하겠다. 이럴 때는 용도 변경 승인받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이 있다. 이렇게 사유 이런 것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농지법에서 안 한 부분은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2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만 잘 정리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꼭 합격이란 영예를 안길 저도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